고은설이 교도소 문을 나선 바로 그날 죽은 박희정의 이름으로 된 편지 한 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설아, 이정태를 찾지 마.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넌 또다시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은설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엄마 박희정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엄마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런데 죽은 엄마의 이름으로 온 편지에는 자신이 처음 듣는 남자 이정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인지, 왜 하필 자신이 출소하는 날에 맞춰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고은설이 이정태를 찾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은설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찾지 말라고?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다. 그럼 더 찾아야지. 10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온 은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자 수군거렸다. 저 여자 맞지? 자기 엄마 죽인 여자. 10년 살고 나왔다며. 은설이 들어간 집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저 아가씨 살인자라며?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 왜 데려와? 튼튼이도 있는데 무섭지도 않아? 은설은 이를 악물었다. 제가 한 짓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잔인했다. 내가 한 짓이 아닌데 감옥에서 10년씩이나 썩다 나오니? 그 한마디에 은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경찰에게도 들었고 검사에게도 들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들었다. 증거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목격자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날 현장에서 내 물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느냐? 10년 동안 은설은 수백 번 되뇌었다. 나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야 했다. 은설은 출소 다음 날부터 이정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알아낸 사실은 많지 않았다. 이정태는 정확히 10년 전 박희정이 죽기 직전까지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일을 그만뒀고 그 후 흔적처럼 사라졌다. 더 이상한 것은 당시 사건 기록 어디에도 이정태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은설은 오래된 직원 명단을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다. 사건이 일어난 날 여기서 일한 사람이 왜 조사조차 안 받았지?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요? 은설이 돌아봤다. 10년 전부터 그곳에서 일했다는 노인이 서 있었다. 은설이 이정태의 이름을 다시 꺼내자 노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사람 찾지 마요. 은설은 편지와 똑같은 말을 듣자 눈빛이 달라졌다. 왜요?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 사람 찾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은설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누가 죽었는데요?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설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골목을 돌면 검은 승용차가 따라왔고 은설이 멈추면 차도 멈췄다. 은설이 일부러 좁은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차량이 사라졌다. 은설은 확신했다. 이정태는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보다 먼저 그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며칠 후 은설에게 익명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이정태를 만나고 싶으면 오늘 밤 9시 폐업한 신성여관 203호로 와라. 혼자 와. 은설은 망설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많았다. 10년을 빼앗겼다. 엄마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했다. 살인자라는 이름까지 뒤집어 썼다. 이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은설은 천천히 203호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탁자 위에 오래된 직원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정태. 은설이 직원증을 집어드는 순간 방문이 닫혔다. 은설이 황급히 돌아섰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60대가 되어버린 이정태였다. 은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이정태 씨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설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10년 전 우리 엄마가 죽던 날 거기 있었죠? 이정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해요. 그날 뭘 봤어요? 하지만 이정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고은설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이유 나 때문입니다. 은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뭐라고요? 당신을 범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있었죠. 사건 당일 밤 당신이 현장에서 뛰쳐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 은설의 눈이 커졌다. 재판 당시 검사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결정적 정황이었다.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가 은설과 비슷한 여자를 봤다는 진술. 하지만 은설은 그날 그 시간에 엄마를 만나지 않았다. 이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진술을 한 사람이 나였어요.
순간 은설이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당신이었어? 미안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10년을 살았어. 은설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난 엄마 장례식도 제대로 못 봤어. 사람들은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이정태는 저항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려고 했어요. 왜 거짓말했어? 은설이 울부짖었다. 그러자 이정태가 힘겹게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은설이 멈췄다. 그날 내 아들이 사라졌어요. 사건 당일 새벽 누군가 이정태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정태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했다. 고은서를 봤다고 말하라는 것이었다. 당신이 건물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말하면 아들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했습니다. 이정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니까. 은설은 멱살을 놓았다. 분노해야 하는데 쉽게 분노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곧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못 봤던 거예요? 이정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시 뒤집었다. 나는 그날 누군가를 봤습니다. 은설이 숨을 죽였다. 누구요? 이정태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박희정 씨가 죽기 1시간 전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였는데요? 얼굴은 못 봤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들었어요. 그날 박희정은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상대방은 박희정에게 돈을 제안했다. 5억. 하지만 박희정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상대에게 던져버리며 말했다.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지금까지 입 다물고 산 줄 알아? 이걸로 사람 인생을 또 망치려고? 은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동안 자신은 엄마가 5억과 관련된 어떤 거래를 했다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박희정은 5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5억이라는 조건을 거절한 사람이었다. 엄마가 뭘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정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은설이 굳어버렸다. 나? 박희정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설이가 알게 되면 다 끝나. 그 아이한테만은 절대 알려선 안 돼. 은설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살인 누명을 밝히기 위해 이정태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엄마가 자신에게 숨긴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정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벌써 왔어. 누가요? 이정태는 급히 가방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은설의 손에 쥐어줬다. 파주에 있는 옛 물류창고 17번 보관함을 찾으세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내가 10년 동안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문손잡이가 움직였다. 이정태가 은설을 뒷문으로 밀었다. 빨리 가요. 은설은 나가려다 멈췄다. 같이 가요. 하지만 이정태가 고개를 저었다. 나까지 움직이면 당신도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은설이 돌아봤다. 당신이 알고 있는 10년 전 사건의 범행 시간부터 틀렸습니다. 은설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에요? 박희정 씨는 검찰이 발표한 시간에 죽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게 무슨? 내가 봤습니다. 이정태가 말했다. 검찰이 박희정 씨가 이미 죽었다고 발표한 시간보다 40분 뒤에 박희정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은설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은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알리바이도 목격자 진술도 범행 시각도 전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고은설이 감옥에 간 사건의 시작부터 잘못돼 있었던 것이다. 은설은 가까스로 여관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17번 보관함으로 향했다. 오래 방치된 창고 안에서 녹슨 보관함을 찾아 열쇠를 돌리자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휴대전화, 직원 근무일지,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근무일지를 펼쳤다. 사건 당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박희정이라는 이름 옆에 손으로 급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다. 22시 40분 퇴실 예정. 검찰이 발표했던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0시였다. 은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말 이정태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장이었다. 해당 날짜의 방문자 기록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검은 펜으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은설이 빛에 비춰보자 희미하게 글자의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이름 전체는 읽을 수 없었다. 대신 성 하나만 겨우 보였다. 주. 은설의 숨이 멎었다. 바로 그 순간 오래된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10년 동안 꺼져 있었어야 할 전화였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 고은설.
은설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야?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정태 말 믿지 마. 당신 누구야? 내가 감옥에 간 진짜 이유를 이정태가 아직 말하지 않았거든. 은설이 소리쳤다. 누구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상대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엄마가 죽던 날 이정태는 목격자가 아니야. 은설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정태야. 전화가 끊겼다. 은설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 이정태. 아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눈물을 흘렸던 남자. 하지만 그가 감추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그날 밤 진범이 박희정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정태였던 것이다. 은설은 즉시 여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03호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이정태는 사라지고 없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피 묻은 안경 하나만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누군가 붉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을 남겨놓았다. 10년 전처럼 입 다물었으면 살았을 텐데. 은설은 그 글씨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10년 전에 고은설이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다. 경찰이 범인이라고 하면 범인이 되었고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면 숨어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은설은 피 묻은 안경을 집어들었다. 엄마.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내가 찾아낼게. 이정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도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10년 전 박희정 사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박희정에게는 5억이라는 돈까지 제시하며 덮으려 했던 비밀이 있었고 박희정은 그것을 거부했다. 누군가는 범행 시간을 조작했고 이정태에게 고은설을 봤다는 거짓 진술을 시켰으며 방문자 기록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웠다. 그리고 그 모든 조작의 끝에는 고은설이 있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박희정을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박희정을 죽인 죄까지 고은설에게 씌워 두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없애려 했다. 은설은 그날 처음 깨달았다. 자신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고은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쩌면 박희정의 죽음보다 훨씬 오래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은설은 주머니에서 죽은 엄마 이름으로 배달됐던 첫 번째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이정태를 찾지 마.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넌 또다시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제야 은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편지 아래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은설아, 주미란을 조심해. 은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박희정이 키웠던 딸 고은설. 그리고 강혜라를 낳은 친엄마 주미란. 10년 전 사라진 방문자 기록에 남아있던 단 하나의 글자. 주. 그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설은 아직 몰랐다. 그날 박희정을 만나러 간 사람이 정말 주미란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주미란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인지. 그리고 사라진 이정태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증거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고은설의 10년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